전기 양을 보면 노즐을 통해서, 전기는 보통 이게 금속이라 합시다. 이런 구리 금속을 통해서 하는데, 두꺼운 놈, 아주 두꺼운 놈, 중간 놈, 얇은 놈, 아주 얇은 놈, 이를 통해서 전기양을 틀리게 흘려보낼 수 있는데요. 이 기술을 통해서 증폭과 감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센 전기를 보낼 수도 있고 약한 전기를 보낼 수도 있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전구에도 현재 15W, 30W, 60W가 있는데요. 이거를 전부 다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서 전기양을 따라서 15W, 30W, 60W 100W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전기를 수용 구조를 만든다는 것은 일종의 전기선의 두께, 전기선의 두께를 자동차로 얘기를 하자면 8차선으로 만들어서 지선으로 전기가 들어오더라도 두께를 따라서 약한 전기서부터 강한 전까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었을 때 그것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병렬사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좀 건전지가 4개 있는 거하고 1개 있는 거하고 똑같다고 전기양이, 그래서 무슨 황당한 소리냐라는 말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뭐하러 여기다 4개짜리를 갖다가 이렇게 한 개만 전기 4개에서 쓰든지 1개에서 쓰든지 똑같다면 이게 뭐하러 그러면 이렇게 한 개만 도치 4개를 넣느냐라는 거죠. 여기는 분명히 그 정도의 전기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여기는 그 정도 2개만 필요하니까 이렇게 2개를 놓은 거라고요. 그래서 병렬 사기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걸 몇 개에서 갖다 쓰느냐에 따라서 전기양을 틀리게 쓸 수 있는데요. 콘덴서, 그렇죠. 모든 기판에는 콘덴서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건 이제 건전지라고 했을 때 콘덴서를 카패시터예요. 콘덴서가.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이거는 저 방식의 어떤 금속 배터리, 금속에다 전기를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금속 배터리 개념 자체를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여기는 그 마이너스 플러스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플러그를 꽂아서 잘도 갖다 쓰세요.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를 의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물에다가 전기를 흘리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어떻게 있느냐, 물에 그 전기 감전되잖아요. 그럼 금속에다가 전기 흘리면 감전돼도 마이너스 플러스가 어디 있냐라는 거죠. 구름 지역에도 전기가 있는데 거기 무슨 마이너스 플러스냐 있느냐, 물에다가, 거기도 구름에다 물이 없으면 전기가 흐르지 않거든요. 전기가 있어가지고 뭐 전리층이나 그 밑에서 이렇게 습도가 높았을 때 그것이 이제 전기의 길이 돼가지고 전도가 돼서 거기에 전기가 충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번개가 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이렇게 대기 중에 습도가 높을 때 이게 번개가 그게 습도를 타고 그 길을 타고, 이렇게 젖은 손으로 이렇게 전기 만들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금속을 이렇게 두텁게 만들므로써 전기를 많이 축적할 수 있다. 현재는 콘센트 부품인데 얇아가지고 이 얇은 것을 통해서 이렇게 감압이 된다는 거죠. 압을 갖다가 이게 좁게 만들어주면, 이거를 통로를 현재 있는 전기선을 구리선 좁게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고 하면 좀 더 압이 셀 거라고. 그러나 이것이 현재료로 좀 약하래도 없는 살림에서 이렇게 분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그것이 금방 살림 거덜나죠. 그래서 이거를 전기선을 두텁게, 전기선의 구리선을 만들어서 분기를 하면 널널한 데서 분기를 하면 이게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거를 전기선의 구리선을 동그랗게 만들든지 널널하게 만든다는 거죠. 부자로 만들어서 전기양을 많이 흐르게 해서 한다. 이 기술 자체가 제 기술이에요. 그럼 이런 것을 갖다가 2개로 만들어, 이제 두텁게 만들어 갖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4개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분기선을 만들 때 이거를 이제 2개를 보통 안에를 이런 것들을 설치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1개나 여기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설치를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두텁게 만들죠. 금속을 두텁게 하는 일체 행위, 금속을 추가를 해서 두껍게는 막 구리줄을 그어준데, 바를 만들어준데, 링을 만들어 오돌도돌하게 모든 행위, 그 자체가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금속을 두껍게 만들면 전기가 많이 축적될 수 있다 없다. 네, 그렇게 그 이론이 제 이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의 디램 같은 것도 전기 어떤 나노 구조로 가다 보니까
카페시다가 됐든 트랜지스타가 됐든 전기 구리회선 자체에다가 두텁게 만들어서 전기양이 이제 그밖에 흐르지 않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통신선으로 가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금속을 두텁게 만들어서 보다 많은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 그래서 D램에 끊임없이 리프레시, 전기가 금방 사라지니까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전기선에도 피복을 입히는 이유는 이게 저기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시기도 하지만 전기가 바깥으로 달아나지 않기 위해서 피복을 그 안에서만 전기가 흐르게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걸 피복을 사실상 입혀주는 그런 효과를 갖게 하기 위해서 나노 구조로 갈 때 유리석용 코팅제처럼 유리막 코팅제나 기타 다른 코팅제를 이렇게 혼합해서 만들거나 여러 개 코팅을 줘서 사실상 피복을 입혀준 나노 쪽으로 할 때 이제 이런 전기선 피복이 힘드니까 그렇게 간다는 거죠. 여기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갖고 저런 코팅을 하셔도 제 기술의 구조다. 그거 말고 D램에다 카페시다, D램이든 뭐든 반도체에 있어서 카페시다, 트랜지스타를 다른 방법으로 코팅을 하시거나 다른 방법으로 피복을 입히셔가 이런 저런 테이프 같은 것도 되지만 나노 구조로 가면 힘들잖아요. 피복을 입혀서 전기를 그 안에 가두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전기가 사라지지 않으므로 끊임없이 리프레시 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반도체 회로라고 합시다. 반도체 회로가 일반 전기선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반도체 회로인데 전기선 하나 이렇게 두터운 부분을 링식으로 만들 때 두터운 부분을 여기 전기가 축적돼서 흐른다 그랬죠. 압이 이제 대남 매듭 구조 만들 구조를 만들어서 멀리 나가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시면 이제 반도체다 그러면 회로에 이런 전기선 만드시면 제 기술에 통신선도 그렇고 광섬유선도 이와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두텁게 특정 부분을 만들어서 광을 축적해서 멀리 보낸다. 동축 케이블도 되고요. 전기선으로 쓸 때도 여기서 이렇게 모터 안에 구리에다가 용수철 같은 데도 만들 때도 특정 부분을 링식으로 두텁게 만들어서 파워를 거기 압이 세서 이제 전달해서 용수철 자체 탄력을 높이는 기술을 사용하거나 용수철 같은 데 이렇게 있다 그러면 두 마디나 세 마디 이렇게 몇 마디를 따라서 대낮 매듭고 두께를 틀리게 두껍게 만들어 가지고 압을 세게 만들어 용수철 탄력을 세게 만들어 주거나 용수철 안에 용수철이 사이즈가 틀린 용수철을 결합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이 되겠어요. 반도체 회로인데 이 기술 여기를 이게 두텁게 만들어서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전기를 축적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카페시다가 되는데 언오프 구조를 가지면 트랜지스타가 돼요. 이제 한쪽에만 전기선을 이렇게 다 주게 되면 전기를 흘려보낼 때는 전기가 흐르고 이렇게 전기를 흘려보내지 않을 때는 전기가 저장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것을 이론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수백 쪽에 수천 격의 가로 세로 너비로 좌표 수저 방식의 저장 장치를 만들 수 있는데요. 메모리 주소 할당하듯이 여기에다가 좌표 수저 방식의 주소를 놔서 이렇게 셀과 셀을 결합해서 각각 동영상 한 개다 그럼 100개로 쪼개서 각각 저장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련 번호 어떤 암호 설정을 해서 부분별로 각각 저장을 하고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이렇게 진법수에서 무엇이며 진법수로 할 수도 있고 또 숫자 방식에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전 세계 국제 언어로 78, 64, 24로 정해놓는다 그랬죠.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숫자에 있어서 7번이다, 4번이다, 6번이다 이렇게 정해놓거나 우리가 갖고 있는 사진 파일에 두 번째다, 세 번째다, 78번째다, 665번째다, 이렇게 777번째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영상 방식으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모드를 이렇게 그 진법 현재 국제적인 표준이 뭐가 됐든 상관없이 진법수에 따라서
이렇게 저장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국제적인 표준이 뭐로 돼 있든 간에 자기 나름대로 임의대로 공의를 틀리게 해석해서 그것을 경우의 수를 늘린다는 거죠. 모듈을 만들어서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어쨌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반도체 회로를 이렇게 쓸 수 있다. 또는 반도체 회로 안에 코너 기술, 코너에 전기가 부딪힘으로써 소실이 되는 부분을 이렇게 약간 두텁게 만들어서 전기를 축적하여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자리, 소자리, 중자리, 대자리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금속이다 그러면 작은 금속에서 큰 금속으로 전기가 오고 전도가 되는데 이것을 금속 다이오드 현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얇은 두께에서 두꺼운 쪽으로 전기가 흐르거나 열이나 냉기가 흐르는데 이와 같이 압력도 흐릅니다. 이렇게 해서 두께를 틀리기 위해서 다이오드를 만들 수 있다. 언오프 구조를 트랜지스터 자체 전기를 축적할 수 있으므로 카패시터가 됩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저 기술에 그래서 이런 거에다가 이런 전기를 흘려보내면 이렇게 전기 연결되고 그렇지 않으면 가두어지는 한쪽 방향의 전기 흐르고 절연 구조가 되면 이게 가두어지는 현상이 됩니다. 어떤 금속에다가 이렇게 나노 구조로 대중소, 대중소, 구리알갱이라 합시다. 같은 금속을 하셔야 돼요. 규칙적이나 불규칙적으로 나서 그 안에서 전기가 왔다 갔다 하는 전기선이 된다 그랬죠. 서로 이렇게 서로 평균, 모든 마음으로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갖고 있어요. 두께를 틀리게 하면 전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서로 하나로 융합하고자 해서 흐르는 전기가 되고 그 안에 전기가 가두어지는데요. 유리석연 코든 예사람 유리만큼 눌러서 제조함. 이거를 이제 금속 코일로 구리 코일로 만들어서 전기선, 통리선을 만들어 놓거나 반도체의 트랜지스터나 카패시터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제 금속 판으로 해서 이거는 이제 태양 전지로도 만들어집니다. 전기선을 구리선을 대중소로 만들어서 이거를 전기를 딱 걸어주면 그래서 전리층이 빛으로 이제 전리층에 이제 빛을 유도하는 장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왜 전리층에만 가득하느냐? 전리층이 아니라 별에만 가득하느냐? 그것은 전리층 때문이다. 전기가 빛은 서로 빛을 전기로 또는 전기를 빛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여기다 탁탁탁탁 걸어주니까 빛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무선 통신에 있어서 어떤 특정 주파수를 갖다 라디오 공중파, TV 공중파 있잖아요. 기타 다른 유선, 스마트폰이나 워키토키나 다른 무선 송수신 장치, 위성통신이나 그는 A사 레이더 같은 데서도 특정 주파수를 잡기 위해서 탁탁탁탁 해당되는 주파수 걸어서 밑으로 온다는 거죠. 서로 공명이라고 하기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송수신 거리를 늘리고 신호를 뚜렷하게 잡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나 같은 음을 잡는 기술에서도 해당되는 주파수를 잡거나 초음파도 가능하고 적외선도 가능합니다. 가시광선 적외선 해당되는 주파수를 걸어주면 그쪽 가시광선 적외선 이쪽으로 열도 올 수 있습니다. 또는 사람 음이다 그러면 이렇게 탁탁탁 그 해당하는 음 거머쥐면 사람 음을 지붕할 수 있어. 도중 기술로 사용하거나 보충 기술로 사용하거나 소음을 제거하는 특정 방향으로 음을 움직여서 소음을 제거하는 기술로 사용됩니다. 유선 안에서도 전기를 송전 속도를 빠르게 해서 척척척 걸어주면 빠르게. 피뢰침도 이렇게 번개 지역이다. 그럼 번개를 이제 구름이 이제 있다 그러면 나중에 이건 증명이 될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피뢰침으로 살짝 해당되는 살짝 몇 초 분량 이렇게 걸어주면 전기가 그 정도 분량을 이렇게 조절해서 번개 쪽으로부터 또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전기 100이 들어온다고 합시다. 이론적으로. 그러면 그래서 10개의 전기선을 이용해 가지고 콘센트 방식으로 전기를 각각 10개로 쪼갭니다. 10씩 쪼개지겠죠. 전기선을 타고. 전기선은 이제 구리선이 들어가겠죠. 알루미늄도 괜찮아요. 그래서 10식으로 쪼개서 그 밑에 또 다시 서브로 가지치기 해서 10개 5개로 쪼개면 어떻게 되죠? 10씩 쪼개는 거 2로 쪼개진 거죠.
그다음 2로 쪼개진 것도 잘게 또 쪼갤 수 있죠. 이렇게 좀 그 안에 있던 이제 배터리를 달아가지고 충전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모든 배터리 회사나 파워뱅크 이런 회사에서도 이런 것을 이렇게 전기선을 많이 만들어 갖고 전기를 쪼개서 빨리 충전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또는 이것을 전기선이나 구리선을 대중소로 만들어 이렇게 전기선을 그러니까 건전지다 이거 수천 개 100개라고 합시다. 그럼 100개나 1000개나 수천 개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전기선은 각각 연결하면 충전이 빨라지는 거예요. 납축전지나 자동차 연료전지도 최대한 여러 개로 분할하면 빨리 충전된다는 제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이게 겉으로는 하나의 어떤 납축전지가 되지만 안에는 납축전지가 5개 되고 전선은 각각 다 연결한다는 거죠. 이런 건전지에다가 전선을 각각 연결해서 언오프 구조로 몇 개의 배터리에서 갖다 쓰느냐에 따라서 언오프 구조를 가질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기양을 배터리에서 갖다 쓰든 이렇게 해서 전기양을 틀리게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12.5V 공급하는데 30V 공급, 60V, 120V, 220, 380 마음대로 전기양을 틀리게 조절할 수,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배터리에서도 그러고 110이나 220을 가지고도 이것을 이렇게 전류양을 틀리게 해서 이렇게 공급하는 간단한 변압기를 만들 수 있는데 그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거다 그러면 이렇게 가정용 콘센트 방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다 전기선을 보면은 우리가 스피커선이나 이렇게 보일러 신호선은 전기선이 얇아야 전기선의 구리선은 그 해당되는 그 전기밖에 흐르지 않게 되는데요. 그걸 이용해서 220을 전기다 들어온다 그러면 간단하게 얇은 전기선을 이용해 갖고 그 정도의 전류만 흘리게 해서 110으로 감압을 한다든지 또는 이것을 220이다 110이다 그러면 220으로 증폭을 하기 위해서 이런 축적 구조 이런 배터리다 그러면 이제 모터의 정류자를 철심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다른 금속으로 돼 전기 전도도가 틀려서 이것을 어떤 쇼트가 난다고. 그래서 같은 구리바에다가 구리 코일을 감는 방식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그게 이제 그렇게 바꾸시면 제 기술이에요. 문제가 없어진다고. 오히려 전기가 축적해서 모터가 파워 있게 돌아간다 그랬죠. 이런 데다 금속 배터리 이게 이제 이걸 갖고 어떤 저렴 구조로 그게 이제 금속 배터리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요. 일단 저렴 구조를 갖춰서 판이다. 그럼 이것을 뭐 금속 덩어리도 괜찮아요. 저렴 구조 왜 저렴 구조를 갖출까요? 그래서 바로 전기가 서로 옮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열이 그래서 두 개다 이러면 이것을 서로 타입을 타입을 묶어도 괜찮은 이유는 절연 구조를 갖추기 때문에 열이 전염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거를 가지고 수십 개나 수백 개, 수천 개에서 금속 배터리를 만든다고요. 그래서 금속 배터리 개념 자체를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 물에다가 어떤 금속판을 알루미늄이든 구리판이든 서로 다른 금속으로 하시면 안 돼. 스파크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은 금속으로 해서 판을 넣거나 바를 넣거나 또는 구리 알갱이를 대중소 넣어가지고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를 가둡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금속 액체 배터리가 되는 거죠. 작게부터 아주 크게도 전기를 충전할 수 있고요. 온오프 구조를 가지고는 마이너스 플러스 때도 이렇게 마음대로 정해서 이렇게 그걸 마음대로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여기다 황산을 조금 첨가시키거나 소금을 조금 첨가시키거나 무엇을 조금 첨가시켰다 해서 금속 액체의 개념 너하고 틀리다 그러면 곤란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거는 양심불량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흑연 같은 소재로 응급지 하나로도 전기가 충전되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그랬는데요. 그 흑연 소재 하나로도 응급제 하나로도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또 납축전지나 또 다른 데서 응급 양극 소재 하나만으로 전기 배터리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된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안에다가 서로 격벽 처리, 절연 구조를 갖춰서 발열이 이제 이렇게 뭉치면 이렇게 불이 날 수 있으니까. 안에 겉에는 하나의 어떤 납축전지나 겉에 하나의 연료전지라도 안에는 10개 흑연 그 응급제나 다른 응급제가 소재를 갖고 배터리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전기선을 각각 연결해서 쓸 수 있습니다. 10개면 10개 연결한다는, 5개면 5개 연결하고 언오프 구조를 가질 수 있고요. 뭐 한 개에서 갖다 쓰면 2개에서 갖다 이런 게 된다는 거죠. 이런 탄소봉이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도체로 사용되는데 탄소봉은 여러 개로 만들어서 안에다 넣어놓으시면 제 기술에 그러면 거기다보다 전기가 많이 축적된다는 제 이론을 따르시면 제 기술에 그럼 보다 파워 있는 전전지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절연 테이프 같은 거로 이런 건전지를 좀 코팅, 절연 테이프 같은 원리를 따라 다른 걸 하셔도 제 기술이에요. 코팅을 줘서 오랫동안 방전이 안 되는 건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하면 여기까지도 여기 만들 때부터 유리석용 코팅 사람 유리만큼 넣어서 제조한다는 거예요. 탄소봉에 있어서도 탄소봉을 이렇게 여러 겹으로 또는 수십 겹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가루서부터 대중소, 탄소봉 가루, 이산화망간 가루도 대중소로 들어가고 아연판도 대중소로 두 개를 틀리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보다 많은 전기가 축적된다는 이론을 따르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현재 이 꼭지가 카펙시다가 된다고 마이너스 플러스 의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두텁게 이걸 만들어 놓으면 이쪽으로 좀 더 이거보다 크게 만들어 놓으면 이쪽으로 전기가 많이 흐를 거라고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여기를 똑같은 두께를 2개를 만들어, 여기도 똑같이 2개를 만들어 전기선을 각각 연결해, 전기선을 구리선을 한쪽은 1개만 가동시키고 어프시켜 가지고 2개는 여기는 2개 연결하면 이쪽으로 전기가 많이 흘러나옵니다. 또는 여기는 1개를 연결하고 여기는 2개를 하면 이쪽으로 전기가 많이 흘러나오는데요. 이 기술을 따라서 정회전 역회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터에서도 동일하게 이 기술을 쓰거나 PM 반도체 정회전 역회전 전류의 방향을 바꿀 때 씁니다. 환풍기 같은데 이렇게 정회전 역회전으로 만들어 가지고 안의 공기를 바깥으로 안쪽으로 들어오게 할 수도 있어요. 또는 전기양을 따라서 환풍기 회전 속도를 강중량으로 만들 수 있어요. 비행체 프로펠러의 속도도 강중량으로 만들거나 양쪽이다 그러면 한쪽에는 적게 주고 좀 많이 줘서 자세를 제어하는 데도 사용합니다. 로봇의 몸체 자세 제어에도 이렇게 전기를 틀리게 돼 왼쪽 오른쪽 틀리게 주면 자세 제어하는 데 사용한다는 거죠. 앞으로는 이것을 전기 양을 프로그램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정확하게 그 힘만 사용해서 전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스마트폰이나 다른 모든 장치에서도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필요한 전기량을 데이터화 처리해서 자동으로 전기를 이렇게 배분하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로봇이다. 그러면 정확히 해당되는 부위에 해당되는 동작에 해당되는 전기 힘을 보낸다는 거죠. 이쪽 왼쪽으로 들었다 그러면 이 정도 무게만 인식해서 들어요. 이쪽은 좀 더 무거운 거로, 오른쪽엔 좀 더 많이 전기를. 자, 이번에는 왼쪽으로 들었다 그러면 이쪽은 좀 무겁기 때문에 왼쪽에 더 많은 전기를, 적은 전기를 준다는 거죠. 여기 무게를 따라서도 그렇고 동작을 따라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부 안에서 멀버스 몸체 안에서 전기양을 각각 배분해서 이렇게 보낸다. 또 배터리가 달려 있다. 그럼 배터리가 이제 안에 달려 있어서 오른쪽 왼쪽 다 왼다리 오른다리 부분별로 담당하는 배터리가 있어서 전기양을 틀리게 흘려보내는 기술을 사용하거나 또는 파손이 됐을 때 다른 배터리가 비상 전기 라인을 전기선이죠. 가동을 해서 그쪽으로 전기를 담당해 줄 수 있습니다. 기술 쓰셔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현재 있는 납축전지나 그다음에 이런 건전지나 모든 부분에서 이 절연 테이프를 납축전지나 연료전지 다른 곳에서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전기를 보존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절연 테이프나 다른 방식으로도 되고요. 반도체에 이렇게 낸드 플래시 또는 H봉 올라갈 때도 이런 절연 테이프도 괜찮아요. 이런 절연 테이프 방식으로도 해서 열이 전염되지 않게 하는 절연 테이프 같은 비슷한 효과를 내는 다른 절연 방식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열이 전염이 되지 않아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거기다가 낸드 플래시 이런 플래시 자체 또는 HBM 유리석용 코팅 옛사람 유리만큼 눌러서 제조하고 여러 겹 코팅 구조를 줘서 열이 바깥으로 이렇게 축적이 안 되고 나가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플라스틱 창문 유리창에도 유리석용 코팅 옛사람 유리만큼 눌러서 제조하고 여러 겹 코팅 구조를 줘서 햇빛으로부터 보호하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에폭시 같은 제품에도 유리석형 코팅 넷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 여러 개 코팅 구조를 줘서 빛으로 인해서 변색이 되는 이런 구조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비닐 같은 소재 이런 데도 기타 좀 합성섬유 실 이런 실에도 들어가고요. 또 금속, 철사, 철금, 금속, 철판, 금속 또는 고무, 플라스틱에도 들어갑니다. 유리석형 코팅 넷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이렇게 부식이 안 되는 구조를 갖게 되고요. 인쇄 잉크나 어떤 그림 물감, 페인트에다가도 이것을 넣어서 저도 이제 그림 물감 일단 넣어서 100%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색이 틀려요. 이렇게 해서 엔진 오일 윤활제 이런 데도 넣고요. 그래서 노루 페인트나 산마 페인트, KCC 페인트 또는 어떤 GS 칼텍스는 핸들 오일 다른 데서도 엔진 오일제 윤활제에도 넣어서 쓰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오일 스테인, 그 다음에 도금제 다른 데에서도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실리콘, 건축용 실리콘에다가도 유리석형 코팅 넷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 에어컨 곰팡이 살균하는 곰팡이 살균제를 넣어서 이렇게 실리콘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실리콘을 액상화 시켜갖고 건축 이렇게 크랙에 건물 크랙에 넣어서 방수제로 사용할 수 있는데 특히 욕실용 그레이지용이 방수에는 짱입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도배풀하고 목공본도 결합한 이런 제품 만드시거나 또는 도배풀하고 이렇게 실리콘 특히 욕실용 그레이지용 실리콘을 결합한 제품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저는 도배풀하고 목공풀하고 욕실용 그레이지용 실리콘을 결합한 제품 만드시 접착제로 사용하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떤 에폭시 같은 제품에다가도 유리석형 코팅 넷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 에폭시를 조금 너무 무겁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플라스틱 판 사이에 투명 플라스틱 에폭시를 넣어가지고 그걸 이제 방문을 만들거나 식탁을 만들거나 유리창이나 어떤 플라스틱 창을 만들거나 벽체를 만들거나 타일로 만들거나 바닥재로 만들거나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걸 가지고 가구를 책장을 만든다든지 의자, 또 소파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에폭시가 조금만 들어가도 색깔이 좋기 때문에 투명 플라스틱 판 사이에 넣어주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도 제 기술이다. 그러면 투명 플라스틱 판 안에 마사토라든지 아니면 천연 돌가루, 현무암 같은 것을 가루화시키거나 이렇게 입자화시켜서 금색, 은색, 다양색 염색을 해서 그렇게 해서 약간 돌 질감을 환상적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기타 다른 것도 이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플라스틱 판에다가 나무 질감을 준다든지 해서 원목나무 같은 거를 입혀가지고 무늬를 그렇게 해서 우드 느낌을 강하게 준다든지 이 기술도 그걸로 이제 방문을 짜거나 타일로 만들거나 우드로 사용한다는 거죠. 에폭시하고 장판 결합, 에폭시하고 어떤 벽지하고 결합한 에폭시 벽지도 있을 수 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모든 기판 구조에 일단 컨덴서다. 그러면 컨덴서를 이렇게 배터리 개념, 카패시터로 했을 때 이런 배터리 개념으로 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언오프 구조를 이렇게 두 개만 쓴데 오프 시켜서 세 개만 쓴다든지 오프 시켜서 두 개만 쓴다든지 전기양을 틀리게 쓸 수 있어요. 오프 시켜서 하나만 쓴다든지 아예 안 쓴다든지 이런 것이 오프 시킨다는 거죠. 언오프 시켜서 한 개만 연결한다든지 두 개를 연결해서 두 군데에서 그러면 두 개에서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세 개에서 쓸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네 개에서 쓸 수 이렇게 해서 전기양을 틀리게 갖다 쓸 수 있는데요. 자동차 연료 전지도 현재 여러 개로 5개나 8개로 10개로 이렇게 분할해 가지고 전기양을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을 쓰시거나 그리고 거기다 전기선을 각각 연결하면 충전도 빠르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 납축 전지도 현재보다 여러 개로 분할해서 하거나 그래서 언오프 방식으로 몇 개에서 갖다 쓸 때라서 전기양을 틀리게 갖다 쓸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변속기 없는 구조로 가자 그랬죠. 그래서 자동차 연료 전지에 어떤
언오프 구조를 가지고 몇 개 갖다 쓸지라도 전기량을 통제할 수 있다. 그것도 속도의 강준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화목난로의 전기를 화목난로의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타고 많이 주면 많이 타다. 적게 주면 많이 타는 구조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어떤 석유 방식이든 가스 방식이든 전기 방식이든 연료의 적게 많음을 따라서 이거를 연료의 적게 많음을 따라서 그 어떤 자동차 회전축이다. 그러면 이렇게 돌리는 이런 속도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많이 적게 줬는데 많이 돌아가는 게 없다. 그렇게 만드시. 팬티 하나에 구멍 뚫고도 전 세계 특허 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변속기 없는 구조로 가시면 제 기술이다. 그래서 뭐 프로펠러 회전수도 이렇게 왼쪽 오른쪽 틀리게 줘가지고 이게 자세를 제어한다든 이런 기술도 들어가고요. 뭐 사람 그러니까 어떤 로봇이다 그러면 자기 몸체를 가로 세로 높이 좌표 수저 방식으로 담당하는 배터리가 있어서 왼쪽 오른쪽 뭐 이렇게 오른발 뭐 상체 하체 뭐 이렇게 왼손 오른손 이렇게 틀리게 이렇게 힘을 보내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특히 정기적인 힘이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틀리게 이렇게 전기를 해서 자세를 제어하는 데 비행체도 그렇고요. 아니면 카메라 인식으로 해서 상대방 권투 로봇하고 되게 권투를 한다 그러면 딱 들어오면 이렇게 자세를 피한다든지 보고 인식을 해서 가로 세로 높이로 상대방을 로봇이라든지 모든 좌표 숫자 방식으로 인식을 하고요. 0.1cm 단위로도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움직이는 범위를 계산해 가지고 내가 움직이는 것을 계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수를 이루어요. 앞으로 드론 같은 데는 드론 전투기 같은 데는 이럴 때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이렇게 공격과 방어를 하게 될 텐데 상대방을 카메라를 인식해서 좌표와 숫자 방식 정확히 인식해서 한다는 거죠. 정확한 것과 정확하지 않은 자동 전투 할 때 드론에서도 로봇에도 이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기서 모든 기판 구조에 콘덴서가 됐든 배터리가 됐든 파워뱅크가 됐든 납축전지가 됐든 연료전지가 됐든 해서 이거를 몇 개를 갖다 쓰느냐에 따라서 언오프식으로 해서 전기량을 틀리게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거 100% 다 들어갑니다. 어디에도. 이건 앞으로 미래 기술이 됩니다. 뭐 이런 데다가도 이렇게 전기를 납축 이런 건전지가 들어갔다 합시다. 이론적으로 그러면 건전지를 통해서 이게 빛을 밝히기 시작했다면 한 개를 통해서 보내든지 전기량이 좀 그렇죠. 어프 시켜서 두 개만 쓴다든지 한 개만 쓴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약한 전기가 들어가거나 이렇게 강한 전기가 들어가거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이렇게 해서 빛을 약하게도 전기량을 많이 주고 적게 줌에 따라서 빛을 강중량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속도도 그렇고 비행체 속도도 그렇죠. 그와 같이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뭐 제 방식의 금속 배터리를 갖다 콘덴서로 두자 그랬죠. 그래서 구리 바에다가 코일을 감자 그러면 그 배터리가 된. 이거는 콘덴서로 되거나 아니면 여기 물에다가 이게 금속 바를 넣어가지고 그 콘덴서를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여기서 MLCC 기술에 들어갈 수 있다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수십 장 또는 두께를 두껍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렴 구조를 갖춰 수십 장, 수백 장 결합해서 그것을 금속 판으로 뭐 크게도 만들 수 있고 작게도 나노 구조로도 만들 수 있고. 금속 배터리 개념을 쓴 저렴 구조 이런 거 쓰시면 이거를 갖다가 이런 배터리 개념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뭐 이렇게 앰프다 전축 앰프다 그러면 앰프에다가도 이런 건전지를 놓을 수 있잖아요. 건전지가 1차 전지가 되고 2차 전지도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콘덴서를 근데 콘덴서가 고장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콘덴서보다는 제 방식의 금속 배터리 개념이 되는데 이런 형태 배터리를 놓는다는 근데 이게 속도가 좀 늦죠 이거는. 그래서 금속 배터리를 넣어가지고 중폭도 되고 감압도 몇 개 쓰느냐에 따라서 전기량을 틀리게 많이 쓸 수 있고 적게 쓸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조명을 조절하거나 아니면 앰프의 소리를 크게 키우거나 적게 키우거나 이것이 가능한 스피커에도 이것을 넣을 수 있고요. 스피커 같은 데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연구 자석을 독거리 틀리기 위해서 대중소 또는 수십 겹 이렇게 여러 겹 수십 겹 들어갈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것도 들어. 그럼 소리가 중복된다는 게 제 기술입니다. 그거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런 스피커 같은 데도
안에 미니 스피커가 4개 들었던 언오프식으로 해서 몇 개, 2개만 킨데 한 개만 킨데 3개만 키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뭐 어떤 스마트폰이라든지 TV 이런 뭔지 다른 데서도 데스크탑에서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또는 크기를 틀리게 해서 전기양을, 그것도 이제 스피커 하나하나에도 전기양을 강중량으로 줘서 소리를 틀리게 해서 나오는 파워를 틀리게 함으로써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아주 굉장히 화음이 강하게 환상적으로 뭉쳐져서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동시에 정기적인 신호를 주면 이렇게 소리는 똑같이 나와요. 지금 현재도 저도 스피커를 동시에 신호를 줘서 2개로 사용하는데 동시에 신호가 나오면 동시에 소리가 나오죠. 음이 색깔리는 일은 없어요. 확성기나 이런 데도 이렇게 언오프 방식으로, 확성기가 20개 있다 그러면 언오프 방식으로 해서 하거나 거기에서 전기양을 강중량으로 줘서 소리를 크게 하거나 적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진동판에도 홈을 파줘가지고 진동판에도 음을 좀 크게 만드는 기술로 들어가고요. 평판 진동판에도 거기서 그렇게 해서 홈을 파서 음을 중폭한 오목골처럼 중폭하는 기술 구조를 쓸 수 있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스피커나 이렇게 어떤 확성기 내부에도 오목한 홈을 파서 음을 중폭하는 구조가 들어가고요. 악기, 기타, 바이올린 이런 데도 오목한 홈을 파주거나 볼록한 구조물을 넣어서 음을 부딪혀서 소리를 만들어내거나, 지금 기타나 바이올린 나오는 구멍이 하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거를 구멍을 여러 개로 만들어 소리를 중폭하거나, 기타나 바이올린 약간 동그랗게 약간 만들어 가지고 음을 중폭하거나 이리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거나 할 수 있어요. 모든 악기에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홈을 파거나 볼록한 구조물을 넣어서 음을 만드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여기다가 유리석용 코팅 옛사람 유리망코를 넣어서 제조하거나 다른 코팅제를 써서 음을 부딪힐 때 매끄러운 소리를 나게 하시는 그런 기술을 쓰거나, 기타 줄이나 바이올린 줄 이런 데다가도 유리석용 코팅 옛사람 유리망코를 넣어서 제조합니다. 철사나 철근 이런 데도 가능하고, 건축 어떤 현장에 콘크리트 타설할 때 철사 철근을 페인트 자체에다가도 유리석용 코팅 옛사람 유리망코를 넣어서 제조하고요. 그래서 페인트 코팅이나 기타 자체에다 유리석용 코팅 옛사람 유리망코를 넣어서 부식이 안 되는 구조를 갖고 여러 개 코팅 구조를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정형적이거나 비정형적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철사나 철망도 괜찮아요. 그래서 무게만 크게 안 나갔으면 좋겠네요. 기타 다른 소재로도, 금속 소재가 아닌 다른 소재로도 대나무 어떤 뿌리 구조를 콘크리트 타설할 때 서로 강하게 이어주는 그런 것을 넣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합성술무 이런 개통도 되고 다른 것도 이 소재를 틀리게 해서 이렇게 하실 수 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철사나 철망 정도가 제일 좋다. 이 기술을 쓰시면, 철사 정도는 일단 무게를 크게 하지 않으면서도 강하게 콘크리트 타설할 때 이어주는 대나무 뿌리 구조를 가질 수 있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